자, 건물 철거 판결을 받게 되면 이제 집행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건물 철거란 것이 우리가 민법 389조 2항에서 2항 후단에서 정하는 이른바 그 강학상으로 이야기하는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됩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 대체할 수 있는 자기 의무다라고 해서 389조 2항에 보시면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는 채무자 의사 표시에 가름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 그 뒤에 후단인데요.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자기를 목적으로 한 것인 때는 채무자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일을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치? 그렇게 하고 민사집행법 260조 대체집행을 보게 되면 민법 389조 2항 후단, 그 다음에 이게 3항은 부작위 채무거든요. 이 부작위 채무의 경우에는 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돼서 대체집행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집행이란 게 결국은 법원의 대체집행 결정을 받은 다음에 이걸 집행관한테 제출해서 실제 철거 집행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대체집행 결정은 1심 수소법원의 관할이죠.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 집행 권한의 경우에는 사건이 항소심 계류 중이라고 하더라도 1심 수소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재소준 화해가 집행 권한의 경우에는 그 조소 작성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죠. 이제 이런 대체 집행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명도 판결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그 명도 판결 같은 경우는 이런 대체 집행 결정 없이 바로 집행관한테 바로 위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철거 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라 그래서 여기서는 대체 집행 결정을 해야만, 누가? 법원이 해야만 집행관한테 집행을 의뢰할 수 있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대체 집행을 결정하기 전에는 채무자를 이제 신문하게 되고, 그 이유는 대체 집행 결과가 채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262조 채무자의 신문에 대해서 나와 있죠. 대체 집행 결정 주문에 그래가지고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어떤 건물을 채무자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체집행 실시는, 건물 철거 대체집행 실시는 거의 대부분 집행관 통해서 하게 되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체집행 건물 철거는 대체로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집행 비용 선지급 결정을 많이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그 선지급 결정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260조 2항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